자, 여론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보는데 지금 아마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는 이 추세가 계속될 거예요. 보수 가표집, 한국갤럽의 보수 가표집.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응답률이 높은 전화 면접 조사는 총선과 아주 무관해. 유명한 여론조사가 이번에 KBS에서 나왔던 것도 전화면접. 네. 매주 나오는 갤럽도 전화면접. 2주에 한 번씩 나오는 전국 지표조사 MBS도 전화면접. 그 전국 지표조사 MBS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그 날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더 높게 나왔다고 했던 그거 기억하시고요. 오늘 또 한번 보겠습니다. 1000명 중에 보수 363, 진보 256, 중도 297, 100명 이상이 높아요. 그럼 한번 봐봐요. 요거를 저 상황에서 간단히 끌어내려 봐요. 보수에서 50 정도 끌어내려. 진보에서 50 정도 올려봐요.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바뀌어요. 이 착시를 전문가들은 알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전문가들이 설명을 안 해주죠.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그 표집된 그 대상들 때문에 이 변동되는 그 표차가 그 숫자 차이가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있고 특히나 지금 2월 중순 후반 3월 초로 넘어가는 이 시즌은 양당 다 공천이 걸려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민주당처럼 국민의힘처럼 조직표가 굉장히 강력한 곳에서는 대부분 전화 대기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는 보수 응답이 훨씬 더 많이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끝나가고 있다고 보고 예. 이건 악순환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민주당 공천 갈등을 짧게 끝낸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물론 민주당 의지대로는 안 되겠지만 뭐냐면 악순환이 시작돼가지고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론이 바뀌는 게 아니라 지지층의 사기의 문제가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악순환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김건희 특검 부결된 걸로부터 시작해서는 다시 우리가 분노 게이지를 올려야 된다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저거는 총선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 전화 면접 조사는 참고만 하십시오. 추세만 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나오는 여론조사 꽃 정도 참고하시면 상당히 정확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앞으로 이런 걸 갖고 엄경영이라고 있어. 엄문어라고 불렸다 그러는데 180석 맞췄는데 그 엄경영이 민주당 참패한다는 언론 보도 엄청 나오죠. 그냥 완전 사쿠라야. 기회주의자. 근데 언론에서 엄청 띄워주는 것 같던데. 근데 그거 믿지 마세요. 나도 179석 맞춘 사람이야. 조정훈 빼고 맞췄으니까 내가 더 정확하지. 뭐냐면 도덕이 흐르는 밑바닥 민심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사람한테 대놓고 민주당 지지한단 말 못하는 분위기. 뭐 보복 당할 것 같은 분위기. 더군다나 이 악순환을 시켜가지고 민주당 공천이 마치 잘못돼 있는 것처럼 만드는 분위기가 계속 악순환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들 지지층들은 뭘 해야 되냐면 그렇지 않아. 민주당 공천 잘하고 있어. 이런 것들로 다시 일어서야 되는데 그 재료로 김건희 특검이 좌절된 거를 쓰시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민주당 공천이 되게 잘못됐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여론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론조사는 지지층 사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여론은 갤럽이 윤석열 지지율이 올라갔네 맞네 같은 걸 보실 필요가 없어요. 현재로서는 전 그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모닝 컨설트를 보는 게 더 빠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웹 기반으로 하는 여론조사잖아요.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는 되게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화 면접에 상담원이 보는 것보다는 훨씬 솔직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모닝 컨설트 이제 이번 주 결과도 윤석열 지지율 23%, 부정 72% 이렇게 나오는데 계속 이렇게 똑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의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얘들을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어쩜 그러니까. 이리 흔들리지 않고 똑같이 나올 수가 있느냐. 계속해서 이번 주에도 네. 윤석열이 꼴찌에서 네 번째, 기시다가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보면 그걸로 돌아가야 돼요. 수개월 전에 여론조사 업체들이 전화 면접조사만 발표하겠다 그랬었어. 맞아. 네, 여론조사 협회가 따로 있고 ARS 협회가 따로 있다고 있죠. 저잖아요. 전화 면접을 주로 하는 업체들이 그렇게 발표한 적이 있었어. 그때 내가 방송으로 뭐라 그랬어요.
민주당한테 잘 안 나오는 여론조사 이거 선거용이네. 그래 한참 윤석열 지지율이 안 나올 때는 그 무수히 많던 여론조사가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전화 면접 그냥 거셔도 돼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에 MBS가 잘 나와.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지고 있어. 그거 갖고 이원욱 같은 애들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때문에 망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16, 7% 차이가 났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현실은. 그러니까 강서구청장은 이제 진기훈 후보가 17%더 앞섰는데 가장 근접한 그 결과를 내놓은 게 여론조사 꽃이 유일하죠. 17%, 16% 차이로 진기훈이 이긴다고 나왔는데 나머지 여론조사들은 국민의힘이 1, 2% 차이로 이기거나 민주당이 이기더라도 1% 내외로 이긴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론조사 보실 때 여론조사 개요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안심번호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돼요. 예를 들어 지금 저 민주당 경선 지역에 가면은 국민 경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몇천 명도 아니야 몇만 명이에요.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주소지가 돼 있는 사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론조사 010 몇 번 아무것도 없는 RDD 막 던져가지고 얻는 숫자랑 통신사에서 봤더니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완전 국민 경선하는 전주울 같은데 5만 명입니다. 5만 명 전화번호를 갖고 와요. 전주울에 등록된 사람으로. 그래서 여론조사를 보내는 거예요. 정확하겠죠. 네. 근데 지금 여론조사 전국에 1000명? 서울 정도 되면 한 120, 30명 정도 뭐 이렇게 가요. 100, 한 3, 40명 간다고. 이런 상황들 속에 또 하나의 스킬이 등장을 하잖아요. 낮 시간대 막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낮 시간대 유선으로 돌리는 건 정말 개찌질한 거고. 그렇죠. 야, 여론조사 공정 보고 있냐? 보수층을 타겟으로 돌리는 거죠, 그거는. 낮 시간대 주로 돌리면 안 되고요. 여론조사를 볼 때는 기본적으로 여론조사 꽃이 왜 정확하냐면은 밤 시간대도 돌리기 때문에 정확한 거예요. 더 비싼데. 질문은 똑같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십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물어봐. 낮에만 물어봐. 아까도 지금 내가 방송 중이다 보니까 전화가 여러 통 왔거든요. 못 받잖아요.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막 유명하신 분들이 전화를 해. 자기 경선 올라갔다고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막 그런 것 같아. 그럼 내가 이 방송하면서 어떻게 받냐고. 업무 시간인데. 회사는 안 그래요? 회의 중이거나 근무 중일 때 못 받는단 말이에요. 문항이 길어질수록 못 받아. 딱 두 개만 물으면 상관없지. 너 어느 정당 지지하냐? 대통령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이건데 여론조사 컷이 정확한 이유는 나는 밤 시간대도 조사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비싸지죠. 맞아. 네. 야근 수당을 줘야 되거든. 예. 비싼 게? 정확하다. 어준아 나 잘하고 있지. 참네. 아이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기 죽지 마시고 이럴 때는 새날 방송 들어오시면 돼요. 여러분, 저는 세상에서 기회주의자를 정말 많이 봐요. 진보인 척, 중도인 척, 거기 가서 민주당 위기다라고만 설파하는 인간들. 왜? 객관적 지표는 그러니까요. 새날이 왜 필요합니까? 내가 그랬죠. 언론사 등록 안 한 이유가 이거라고. 진영 내에서 아니야 괜찮아. 여러분들만 사기 잃지 않으면 선거 이겨요. 라고 말씀드리려면 언론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공천을 하는데 콩나라 판나라 하면서 나는 저 사람 지지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 후보 됐으면 방송 나와가지고 계속 기사를 찢는 거야. 아, 그랬구나. 그러면 민주당 공천 잘못된 것처럼 되잖아요. 저는 재밌는 짤 하려고 언론사 등록 안 하는 줄 알았죠. 네.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언론사 이 문제가 아니라 기회주의자 천지예요. 내가 만약에 후보를 밀면 그 사람 안 되면 뭐 엄청난 뭐가 잘못이라고 된 것처럼 안 그래요. 내가 인터뷰하는 후보들은요. 친명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새날에 연락해서 상황 설명하고 자기 인증하고 경선에서 좀 좋은 결과 맺고 싶다고 한 사람들 대부분 다 받아줬어요. 물론 그 대부분이 친명이었지만요. 근데 이런 건 어떤 거냐면 그게 뭐 새날이라고 하는 채널 자체에 대해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또 악플 몇 사람 달리는 이슈가 있겠지만 결국 중심은 뭐가 들어있냐면요. 어떤 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한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아까 댓글창에 난립디다. 고민정 인터뷰 할 거냐고? 고민정 인터뷰할 기회는 없을 거예요. 내가 배제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안 나올 겁니다. 하지만 고민정도 이겨야죠.
일단 예. 민주당 후보가 됐는데 어떻게 해요? 이겨야지. 그러니까 원칙은 그러는 것이 예, 맞죠. 그건 그 지역구의 몫입니다. 자, 이 얘기 거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이 얘기 좀 더 하면은 지금 민주당이 비례대표 후보 공모를 시작했어요. 29일 목요일부터 3월 6일까지 비례대표 나갈 사람들 공모하세요. 이거 여러분들 쉽게 접근하시긴 힘들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이번에 불출마하겠습니다. 마차님도 빨리 이야기하세요. 아우, 전 생각 좀 해보고. 근데 나는 내가 볼 때 서류 띄느라고 좀 짜증나서 맞아. 못하니까 그러니까. 서류가 수십 가지야. 첨부 서류를 보니까 아우 나 못한다. 아니 제가 이걸 좀 들어가서 보기나 좀 해볼까 하고 들어가봤다가 아이고 하고 나온 건데. 진짜 생각이 있었나 보네. 아, 특히 이거 의정 활동 계획서 있잖아요. 3번에 있는.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게.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 지금 민주당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비가 일단 50만 원을 내야 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 아니고. 나머지는 다 그냥 이렇게 서류를 발급받는 거잖아요. 근데 저 의정 활동 계획서는 자기가 써야 내가 되니까.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 정책을 제안을 해야 되는 거여서 진짜 이게 단순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서류 목록은 사실 비례만 한정된 게 아니라 대부분의 뭐 이거 국회의원 선거에도 이거는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다 잘 보시면은 타당 탈당 증명서라던가 공직선거용 그러니까 범죄수사 경력 회보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요. 그리고 눈에 띄는 점은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민사소송에 관해서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네. 이 서류 어떤가 하나라도 특히 이제 본인 속에서의 그러니까 어떤 과장되거나 그러니까 없는 사실이 들어갈 가능성이 존재하잖아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의정활동 계획서도 미래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인 거니까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데 본인 속에서는 기본적으로 네. 내 과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과장되거나 나중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천 직전에 공적 조서라는 걸 한 번 더 씁니다. 아,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다 검증이 된단 말이에요. 안 할란다. 예. 그래서 이게 성실하게 써야 됩니다. 거짓 없이. 그러니까요. 댓글창에 뭐 이제 야수, 뭐 마차, 푸나, 출마이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좋은 격려로 알아듣고요. 뭐냐면 이런 게 있지 뭐. 이들 유튜브 하다가 공천까지 된다 이런 소리 듣고 싶지도 않지만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임명직. 아니. 아, 가만히 있어. LH 공사 사장. 최보, 너 그럴래? 왜 안 돼요? 뭐 재미를 위한 건 알겠는데 생활에 청정한 1번 청정한 1번을 저 거기다가 이상하게 빨간색 묻히지 마. 유진초의 사대서는 보훈처장을 원합니다. 그렇다 쳐. 그렇긴 한데 보훈부 장관으로 바뀐 자기들이 노력했습니다.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저분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예요. 니들 유튜브 하는 게 정치하려고 그러지. 국회의원 나가려고 그러지. 정치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거다. 우리가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는 사람- 정치가 더 큰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러니까 거지. 어떤 사람은 국회에 들어가서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처럼 방송을 통해서 마이크 앞에서 정치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죠. 자, 어제 출마 선언 한 명 했어요. 어디서 많이 본 분이에요. 자, 댓글창에 써봐요. 누군지. 이게 지금 너무 재밌는 게 서울의 소리에서 해줬거든요, 중계를. 근데 서울의 소리에서 나오는 방송치고 정말 조회수가 완전 대박 난 거예요. 이유가 비례 출마한다고? 그녀가 비례 출마한다고? 아이고. 자, 동명이인이십니다. 박영선. 새날의 두 번째 YS. 네. 박영선 후보. 민생경제연구소 부소장님, 네, 그러네요. 위원장님. 이분 똑똑하시더라고. 네. 이런 분들이 가는데 공천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고 비례대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 관련해서 지금 조국 신당의 공식 당명이 조국 혁신당. 요것도 공모로 만들어진 거라 그러죠. 야, 역시 똑똑한 사람 많아. 진짜. 근데 요거 조국의 조국, 아침, 조국 조국의 신당은 안 미래. 되고 혁신당은 되고 이것도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게 이제 사람 이름의 뉘앙스가 때문이니까. 깔리면은 안 되고. 그러니까 다른 이게 나라의 의미가 들어가면은 된다. 이렇게. 그래서 혁자도 하더라고요. 저기 네. 회색이잖아요. 이렇게 싹 가려도 저 가리면 조국 멀리서 신당. 보면은 조국 신당처럼 보입니다. 어저께
조국 장관이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양평에 가면은 그 시위하고 있죠. 고속도로 바뀐 거. 거기 가서 메시지도 냈는데 뭐라 그랬냐면 디올백 양평 고속도로 의혹 묶어서 종합특검법 발의하겠다. 총선에서 범진보 진영 투표율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냈고요. 관심 있게 지켜보세요. 지지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 내가 계속 말씀드려오죠. 민주당 사람 민주당 찍으신 게 정상적인 거고요. 근데 지금 내가 선택권에 있어가지고 조국이 더 낫다고 하시면 조국 찍을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말해서 지역구로 민주당 찍고 조국 신당 찍겠다 하시는 분도 있는 것이 현실이고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국 신당 지금 여론조사보다는 더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초반 컨벤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실이 이렇게 되는 이상 서로 밀어내지는 말고 아니 나는 민주당 사람이니까 민주당 찍겠다 할 수 있는 거고 조국 신당이 더 마음에 드니까 찍게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감정이 싸움이 되면 우리 진영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그 트위터나 이런 커뮤니티에서 본 건데 최근에 만들어진 계정 중에 조국 신당과 그 민주당을 갈라치기 하면서 유튜브 채널까지 공격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건 확실하게 만들어진 세력입니다. 근데 그 세력이 제가 봤을 때는 똥파리 쪽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세력이 분명히 맞죠. 존재하기 갈라치기가 때문에 분명히 있고요. 네. 아마 새날 커뮤니티에서 뭐 여론조사 비슷한 걸 해보면 그렇게 안 나옵니다. 현실은 예. 자기 스스로를 자기 뇌를 갈라치게 하는 사람도 있어. 현실이 그러면 밀어내는 쪽이 손해보는 이 구조란 말이에요. 말만 들어도 통증이 느껴지네요. 내 뇌를 자, 갈라치기. 그리고 이제 또 하나만 더 언급하고 갈게. 이낙연의 광주 출마. 열심히 하세요. 축하합니다. 이게 뭐냐면 원래는 서구 을이 유력한데 양양자 지역구. 네. 서구 을이 유력한데 양양자는 영인으로 튀었어 지금 먹튀했단 말이야. 네. 그게 지금 양부남. 네. 그다음에 한 명이 누구더라? 김광진 또 한 명 더 있는데 다 생각이 안 나는데 여성 의원 박혜자. 뭐 그렇게 막 네. 아니 박 기자는 다른 일. 박균택. 아니에요. 아 박균택 광산이지 양부남. 뭐 이따가 쳐. 예. 헷갈려라. 양문함만 생각난다. 자, 근데 여기에 지금 이 광산을도 유력하다. 광산을 가시면 무조건 깨지시고요. 무조건 깨지는데 저건 무슨 스킬이냐면 광산을을 왜 언급을 하냐면 민영배 의원이 지금 가장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서울대 갈 실력 안 되는데 나 서울대도 시험 치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여주고 싶은 스킬입니다. 지금 그 양양자의 그 조직이라던가 이런 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서구올로 갈 거라고 예측됩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안철수 당 국민의당의 효과를 노리는 거예요. 네. 이낙연이 광주 가서 뛰면서 최소한 광주 전남은 의석을 많이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갈 수 있을까 이 양반? 아우, 진짜. 3월 3일 날 지금 3월 3일 날 저 출마 지역 예. 기자회견 한다는 거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낙연 하는 말 보니까 진짜 발이 땅에서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공중에 붕붕 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과거에 안철수 현상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전라도 광주에서 발생했던 그 국민의당이 38석을 가져갔었잖아요. 그건 사실 그 광주 시민들이 당시 문재인 당대표에 대한 분노심에 보복 투표였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원하는 만큼 혁신적으로 하지 않느냐. 그게 어떤 그 반성의 의미를 요구하는 표였지. 거기다가 안철수라는 사람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이야 동네 바보형이 됐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대선 후보로서의 존재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 표를 가지고 올 수 있는 효과가 있었던 거지. 이낙연이 지금 뭐가 있습니까 지금? 지역 언론에서 이낙연 관련해서 이제 일반 국민들 민심을 전하는 뉴스들 꼭지가 되게 많아요. 광주 MBC, 뭐 광주 KBS 막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이낙연 욕하고 있어. 아니 근데 그래서 본인들도 지금 열심히 웹자보 만들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웹자보를 보세요. 가족 비리, 개인 비리, 방탄 사돈지간 이렇게 양쪽 당을 다 비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 비리와 논란은 본인에게도 다 있는 겁니다. 네. 이낙연 청문회에서 탈세 네. 부인 그림 강매 의혹 제기 위장 전입은 인정. 뭐 전남개발공사 뭐 이낙연 부인 그림 구매했다. 당비 대납 관련해서도 있다. 뭐 당비 대납한 전과자들 전남 요직에 앉혀. 이낙연 아들 병역 면제는 죄송하다. 뭐 이런 것들. 거기다가 원룸 250채. 이것도 얹어야죠. 네. 이거는 다 뭐
기사에 나와 있는 헤드라인만 가져온 겁니다. 이번 총선이 정리해 드릴 거예요. 정치의 어떤 미련을 싹 지워 드릴 거고요. 윤석열보다 먼저 사라집니다, 이 양반. 자, 참 정치라는 게 뭔지 참 추잡스러워서 자, 똘망님, 희자님, 보내버리고 싶은 주리님, 내일은 사랑님, 김영일님, 보람 PD님 에어컨 트셨나요? 군기반장 마차님 혼자 목도리를 하셔서 이쁜 얼굴 가려 반차 되셨네. 그게 아니고 뭐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 다음에 곰돌이님, 포나님, 마차님, 야스님 케미 좋습니다. 새날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화이팅 하셨고요. 강마루님, 찐 생방인 거 하셨습니다. 예, 생방 맞죠? 읽어드리는 건 맞으니까. 자, 여기까지 하시고 두 분은 이제 여기서 끝내고 지금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 또 김민석 상황실장과 함께 여러분들을 안심시켜드리는 인터뷰를 한번 해볼게요. 두 분 고생하셨고요. 기다려, 밥 먹자. 배고파 죽겠다 벌써. 자.